경기중학교. 경기중학교 그 어렸을 적에 제가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학교였습니다. 1957년생까지 중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갔죠. 지금 1957년생들 지금 70세 이제는 어르신 됐죠. 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이제 진학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죠. 그래서 이렇게 KS 마크라고 했잖아요. 경기중학교, 그다음 경기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진학하는 거 이제 KS 마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죠. 그리고 이 경기고등학교 진학하는 게 서울대학교 진학하고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이건 뭐 진짜 그랬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이제 60명 정원에서 한 반에 이제 55등 내에 들면 다 서울대 갔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지금 위상이 지금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 당시 70년대, 60년대만 해더라도 이 서울대학교 위상이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의대를 채우고 서울대 가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대 채우고 의대 갔죠. 뭐 연대 의대라고 해봤자 서울대 농대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인생에 있어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받았던 게 서울 농대 떨어져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 것이 가장 본인의 그 인생에서 이 행운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어렸을 적에 이제 뭐 이게 60 이제 그 지금 60대 중후반인 사람들은 이 경기 경복 이 경기 중학교 이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을 겁니다. 이 경기 중학교 가야 된다고. 특히 서울에서 자랐던 사람들. 근데 이제 경기 경복도 상당히 이제 명문이죠. 이제 K1, K2라고 부르는 양대 명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 중학교도 그 당시에는 시험을 봐서 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중학교를 제일 많이 진학시키는 초등학교로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이 초등학교로 자녀를 이제 당연히 보내기를 원했겠죠. 그 당시에 덕수초등학교, 그 정식 명칭 그 당시에는 덕수국민학교죠. 은석국민학교, 리라국민학교, 경복국민학교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경복이 나중에 생겼죠.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아는 지인하고 이런 얘기한 건데 땡땡 할머니, 땡땡이 덕수, 은석, 리라, 경복 어느 국민학교 보내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덕수나 은석 보내려고 하는데 요즘 경기중학교 경복이 제일 많이 보낸대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래 거기 사립이지. 맞아요. 그래서 시설도 좋고 학생들 적어서 좋아요. 아 그럼 거기 보내야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 일반 그 공립국민학교는 공립이라고 하죠. 공립국민학교는 한 반에 80명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1부, 2부 해가지고 점심반, 오후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전에 이제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고 오후에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 그 국민학교 선생님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처럼 그 컴퓨터가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160명이 넘죠. 160명이 넘는 학생들을 그 다 그걸 갖다가 그 성적 그런 걸 다 썼어야 됐잖아요. 그 컴퓨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가정 방문이란 게 있었어요. 가정 방문. 그래서 그 가정 방문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그 국민학교 선생님들 참 존경할 만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선생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봉급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박봉이죠. 그 박봉을 받고서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그 사명의식 뭐 그거에 의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할머니도 상당히 그 다른 그 학부모님하고 똑같이 그 교육열이 상당히 대단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덕수나 은석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경복이 새로 생겨가지고 요 경복 국민학교를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이 은석, 리라, 경복 다 사립이죠. 사립이기 때문에 80명 막 그렇게 하고서 오전 오후반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다 60명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세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푸세식이지.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이 경복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겨가지고 이게 수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그 당시 초등학교는 그 신발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등교를 하면 신발을 벗고 신발을 갖다 신발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실화를 신고서 학교를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냥 뭐 맨발로 들어가던가 했었는데 이 경복 같은 경우는 세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신발 신은 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은 오셔가지고 처음 오신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신발을 벗고서 그 들어가는 그런 해프닝도 겪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경복이 지금은 그 군자동인가 거기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경복이 그 종로구에 있었어요. 종로구 어디 있냐면은 그 경복궁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경복궁 옆에 있었는데 그게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환경부인가? 환경부 건물로 바뀌었어요. 경복궁이학교 그 당시에는 종로에 있었고 그 경복궁 앞에 경복궁 근정정 앞에 중앙청이라고 있었거든요. 중앙청. 중앙청을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했던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중앙청을 허물어 버렸죠. 근데 이 중앙청 옆에 이게 길이 있는데 그 여기에 이제 경복궁민학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재단도 틀리죠. 민중서관 재단이었습니다. 민중서관 재단. 지금은 통일교재단이죠. 통일교재단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60년대 70년대 때에는 경복국민학교가 종로구에 있었어요. 경복궁 바로 옆에. 그러니까 중앙청 허물어진 중앙청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경복이 제일 많이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 할머니는 저를 갖다 이제 이 경기 중학교를 보내려고 경복국민학교를 이제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할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이 경복국민학교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저는 가가지고 그 선생님께 인사를 했더니 통을 막 굴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서 이 구슬이었는지 어쨌든 뭐 하나 들었는데 그 안에 아마 그 합격 불합격 그렇게 써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합격하시더라고요. 와 축하드려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경복국민학교를 소개시켜 준 분이 이제 그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할머니 그 누구누구 학원이 있나 보다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정작 우리 할머니한테 이 경복국민학교 추천해 주신 분 그분은 이제 따님이었는데 추천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떨어졌는데 입학식 때 보니까 애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여튼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경복국민학교라는 데를 진학을 했습니다. 경복국민학교로 진학을 해서 반 배정을 받고서 이제 그 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자분이었어요. 그 아줌마 선생님이었는데 대략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통통하신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어린이들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고 칠판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설명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코치를 했어요. 땡땡아 바닷속 용궁을 그리고 물고기를 크게 그려 알았지?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신신당부하셨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제 이름을 부르고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되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그 전날 할머니가 그냥 아주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쭈뼛쭈뼛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네 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면서 있는 이껏 소리를 지르면서 네 하고서 이제 떨리는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 이 교탁으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꾸벅하면서 땡땡땡입니다 하고서 뭐 이렇게 잠깐 이제 간단하게 내 소개를 했겠죠. 그러고서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부탁하신 그 바닷속 용궁을 그리는 거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건 뭔 수로 바다를 어떻게 그리고 용궁을 어떻게 그리고 그다음에 그 물고기를 어떻게 그려요. 이건 뭐 엄두가 안 났고
그 당시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아주 감명 깊게 봤던 게 황금박쥐였거든요. 황금박쥐? 난 이거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수십 년 지났는데 그 주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황금박쥐 어디에서 나타났냐 황금박쥐 그런 노래 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황금박쥐 그 악당 우르치는 그림은 그 자신 있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황금박쥐 주제가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황금박쥐 어디에서 우느냐 황금박쥐 하고서 이제 열심히 불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다 부른 다음에 황금박쥐 웃음소리도 흉내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주위를 보니까 다들 뭐 한심하다는 얼굴 표정 그리고 어이가 없는 얼굴 표정으로 이게 쳐다보더라고요. 응? 다들 학생들이 이제 동화책 이야기나 위인 이야기를 했는데 나만 이제 만화 이야기를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아이는 웃음을 참으려고 아주 뭐 되게 이제 노력하는 게 이제 역력히 보였고 특히 우리 할머니는 이제 얼굴 표정 보니까 화가 잔뜩 나셨어요. 이거 화가 잔뜩 나셨는데 그 이제 참으려고 이제 하시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 그다음부터 얼마나 창피하고 이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할머니한테 이제 오지게 혼날 거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파하고서 오는데 할머니한테 정말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그 먼 친척 누님이었는데 거의 엄마뻘 되는 누님이었거든요. 근데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그 누님의 따님이죠.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동갑내기 조카였거든요. 동갑내기 조카였는데 그 여자 조카였습니다. 동갑내기 조카인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저랑 이제 입학을 했는데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우리 먼 친척 누님한테 내 창피해서 혼났다니까. 기껏 바닷속 용궁 그리고 물고기 크게 그리라고 했더니 얘 뭐 했는 줄 아냐? 황금박쥐 그 만화 얘기했다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단 말이지. 응? 경기중학교 보내려고 그 비싼 사립학교 보냈는데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경기중학교는커녕 경기중학교 똥구멍도 못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하소연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경기중학교 경기중학교 경복중학교를 가야 된다고 얼마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애들을 잡던지 그 당시엔 도대체 선생님들을 왜 이렇게 많이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정신 개주봉 해가지고 몽둥이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 선생님들한테 바쳤어요. 우리 애 요걸로 때려달라고. 아 이거 싫어합니다. 정신 개주봉 해가지고 몽둥이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바쳤어요. 우리 애들 때려하면서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뭐 받아쓰기 같은 거 할 적에 무조건 하나 틀릴 때마다 무조건 한 대씩이에요. 한 대씩. 이 저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올라가가지고 손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와서 무조건 한 대씩 때렸었어요. 그리고 못놈의 학교가 일주일에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었어요. 반공일이라고 하더니 반공휴일? 왜냐하면은 12시 오전 수업만 해서 반공휴일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못놈의 학교가 7일을 시험을 봤어요. 왜 7일이냐면은 월화수목금 닷새죠. 닷새 동안에 이제 아침에 가자마자 시험을 봐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7일을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7일을 봤는데 무조건 하나 틀리면 한 대씩이었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바닥을 벌려놓으면 선생님이 와서 때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 학교는 정말 저한테는 악마 같은 똥구녕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 얼마나 좋았는지 중학교 입시가 폐지가 됐죠. 중학교 입시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뺑뺑이라고 그러죠. 뺑뺑이로 돌려서 이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나라에서 이 부작용이 있을까봐 경기중학교와 경복중학교를 폐교시켜 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예 없애가지고 나중에 없애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이제 평준화 시켰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았던지 중학교 입시가 열려서 우린 만세 불렀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 동영상 보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